여러분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제 10절입니다. 179페이지예요. 네. 179. 자, 179페이지 제 10절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에 시행이 됩니다. 도시공구획시설 사업 시행은 입문 과정에서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 거고요.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의 결정부터 처음부터 그 절차에 따라서 중요 관련 사항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인데, 주로 179페이지 보시면은 02번 사업의 절차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설명드릴 것 같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별표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 오면은 03번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지원이 나와 있을 거예요. 187페이지에 03번.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지원은 종종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강의는 188페이지에 주로 포커스를 18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4번에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별표를 두 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체를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179페이지 제 10절을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도가 오늘 한 150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갈 거예요. 오늘 진도가 보면은 엄청 달리고 있죠. 다음 주에 오시면은, 다음 주는 설 연휴죠. 끝나고 오시면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짝수달이 되면은 하루에 법 하나씩을 진도를 나가게 돼요. 도시계획법 하루,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하루, 이런 식이에요. 속도가 자꾸 붙죠. 자, 시작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절차입니다. 도시공구획시설 사업의 절차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자, 도시공관리계획은 3번이 뭐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때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지하철 등이죠. 도로,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전부 도시기반시설이 돼요. 이 도로,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 설치할 때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반시설의 명칭이 바뀌어버리죠. 무엇으로 바뀌죠?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기 전까지, 결정고시하기 전까지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죠? 기반시설이었다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고시하면서부터 법적으로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오늘도 두 번째 반복하거든요. 자,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울에서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서울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 건설하고, 야구 고척동에 야구 돔 경기장을 만들고, 종합운동장 만들고, 대공원을 조성하고, 전부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고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작이에요. 모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작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고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날부터 3월 내에 3개월 안에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사업이 결정되면은 사업결정고시로부터 매달 내에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로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연차별 사업계획을 오늘 배웠잖아. 무엇이라고 부르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계별
계획. 이게 지난해까지는 사업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올해 개정된 거예요. 2년이 몇 년을 바뀐 거죠? 몇 개월로 바뀐 거죠? 3개월로 바뀐 거죠. 뭐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봐도 다 되고요. 이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자동으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숫자를 뽑아서 외울 필요는 없죠. 공부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고요. 이렇게 재원을 조달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은 관할 자치단체장.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 되는 거죠.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가 사업시행자. 안 해도 되잖아 보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시행은 관할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 돼요. 이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지하철을 건설하고 서울시 도로를 만들고 한강대교 만들고 야구 고척동 야구돔 경기장 만들고 전부 서울시장 이름으로 사업을 결정고시하고 사업시행자도 서울시장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시행자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를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죠? 시행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그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자기가 작성해서 마음대로 그 계획대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작성된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습니까? 라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권자는 인가를 하면은 인가했음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돼. 이를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됐다는 거죠. 그래, 당시 작성한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다고 인가권자 인가를 하고 인가했음을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거죠.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인가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공사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아니 서울 지하철 만들고 한강대교 건설을 하고 공원을 만들려면 해당 지역에 편입된 땅과 건물은 전부 강제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지원 과정에서 토지 등의 수용,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이 허용됩니다. 첫 번째가 토지 등의 수용이 허용되는데, 오늘 국토교육부 마지막 시간에 중점을 두어서 강의할 내용이 토지 등의 수용 이 부분이라는 거죠. 서울 지하철 건설할 때, 한강대교를 만들 때, 서울에서 대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 등의 수용은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등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토지 등의 수용. 그리고 이제 수용하고 보상 절차가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 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포커스는 여기에 맞추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짝 다시 한 번 더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거죠. 일단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게 되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면 그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죠. 아까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결정된다면 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 재원조달은 뭐죠?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을 끝내야 공사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이에요. 그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간은 1년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에 그렇게 할 거라고.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부르는 거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몇 단계 되는 거죠? 2단계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상,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상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보통 사업이 결정되면 수립해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한다고 이해하면 끝난 거죠, 뭐. 그리고 누가 수립한다고요? 입안권자,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권자, 입안권자와 매우 유사하죠, 뭐.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립 시기는, 수립을 해야 될 시기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결정고시도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되죠? 3개월 내에 수립하지 뭐.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구분은 몇 단계로 구분되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되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단계별 집행계획이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전체적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지문에 오지선당에 한두 줄 들어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죠.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2단계 집행을 검토를 합니다.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그 중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시험 낼 때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유책이 된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단계 집행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후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O X입니까? X. 매년 몇 단계를 검토하죠? 2단계 집행을 검토해서 그중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계획시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맞죠. 이거 검토해서 3년 후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계획시설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틀려버려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핏을 놓고 잊어버려도 문제풀이 할 때 야무지게 몇 개만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자, 여러분 교재로 직접 확인하고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오십시오. 179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시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까지 밑줄 그십시오. 밑줄 그시면서 수립권자의 밑에다가 수립권자가 됩니다. 수립권자인데 뒤에 가로 열고 수립권자 적고 수립권자라고 적으시고 뒤에다 가로 열고 누구하고 동일하죠? 입안권자와 동일함 적어두면 되죠. 입안권자와 동일함.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와 동일함 그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를 쪽지에 적어서 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읽을게요. 자, 특별시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는 도시공계획시설에 대해서 자, 지금 밑줄 긋습니다. 도시공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밑에 적으십시오. 이게 뭐죠? 수립시기. 수립시기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내에 수립해야 되죠? 3개월 이내에 손 떼시고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뭐 다 2년 돼 있을 거예요. 네. 3개월 이내에 손 떼시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그십시오.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했으니까 이게 뭐죠?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가로 열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